오늘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매번 제자리 걸음이지?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안 풀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아주 잘 오셨어요.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인생이 안 풀릴 때 시간 낭비하지 않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거거든요. 저는 진짜 프로 작심삼일러였거든요. 진짜 완벽한 계획을 세우느라 하루를 다 보내놓고 결국 일주일도 못 가서 계획을 못 지키고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느끼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반복되다 보니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진짜 인생 리셋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인생 리셋 버튼을 누르는 그런 꿈도 꿨었어요. 이번 영상 썸네일이 제 꿈속 장면 중 하나였죠. 너무 답답하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책이란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자기계발, 심리학, 뇌과학, 행동경제학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읽었어요. 그러다 인간이 행동하는 메커니즘을 알면 나를 다루기 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모든 물건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잖아요. 기계는 물론이고 음식에도 조리법이 있죠. 그런 것처럼 나를 다루는 사용설명서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전자제품을 다루다 뭔가 제대로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사용설명서를 들여다보잖아요. 뭐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고장났나? 하면서 사용설명서를 봤는데 내가 그 사용설명서대로 사용을 안 한 거였다면 아, 내가 잘못 썼구나 하면서 다시 올바른 사용법을 적용하잖아요. 밀키트를 샀는데 조리법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조리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난 왜 이렇게 요리를 못해? 이런 것도 못하네? 난 진짜 쓸모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리법대로 안 했더니 맛이 없네. 역시 조리법이 괜히 나와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가볍게 넘기잖아요. 이것처럼 나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이 방법을 써볼까? 하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고 자책, 불안, 무기력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흔들리는 일도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인생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직 어떤 느낌인지 안 와닿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게임하는 느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게임할 때 내가 쓰는 캐릭터의 특징이나 성향에 대해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얘는 이런 걸 잘하니까 문제없어 하면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얘는 이런 건 못하는데 하면서 상황을 피해가는 선택을 내리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캐릭터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지 다음 스테이지에 가기 위한 플레이를 잘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딱 이거랑 똑같아요. 내가 나를 게임 속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그게 말이 돼?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바로 메타인지, 즉 자기 객관화 방법입니다. 사실 메타인지 하면 그거 공부할 때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책들도 정말 닥치는 대로 다 읽으면서 메타인지가 그냥 인생 난이도를 확 낮춰주는 치트키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뇌과학, 심리학, 행동경제학 등 각 분야에서도 이 메타인지, 즉 자기객관화를 강조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모든 분야의 지식이 전부 필요한데 이걸 통합해서 짠! 인생 자기객관화 방법 하고 설명해주는 책이나 이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제 인생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이트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나만의 사용설명서가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 저는 더 이상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에이 몰라 그냥 내일 해 하면서 하루를 날려버리지 않아요. 두 번째, 작심삼일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가 세운 목표는 끝까지 이뤄내고 있습니다. 달성한 목표들도 많고 아직 진행 중인 목표들도 많은 상태예요. 세 번째, 실행력이 진짜 미친 듯이 높아졌습니다. 진짜 심한 게으른 완벽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행동, 실행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인생의 주도권을 제가 잡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플레이어 시점으로 나라는 캐릭터로 인생을 사는 느낌입니다. 오케이, 알겠어. 그럼 자기객관화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기객관화의 핵심은 인생의 모든 걸 눈에 보이도록 시각화, 구체화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 능력이 필요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저는 이걸 메타인지 능력 5가지라고 표현할게요.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캐릭터의 능력치라고도 할 수 있죠. 여기에는 목표 치환 능력, 목표 행동, 대조 및 조절 능력, 자기 이해 능력, 감정 조절 능력, 회복 탄력성 능력 이렇게 있어요. 이 4가지는 4분면 위에 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회복 탄력성은 이 4분면 위를 내려다보면서 순찰하고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요. 인생이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을 때 지금 이 구조를 떠올리고 적용하면 됩니다. 먼저 목표 치환 능력은 말 그대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치환하는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서 결국 포기하고 실패하죠.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목표에도 종류가 있어요. 예측 가능한 목표, 미지의 목표 2가지가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목표는 다이어트, 토익 시험, 자격증 취득처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목표를 말해요. 10kg 빼기, 토익 900점 넘기처럼 목표를 수치화하기도 쉽죠.
반면 미지의 목표는 좋은 사람 되기, 성공하기, 돈 많이 벌기처럼 추상적이고 그 목표를 위한 방법이 예측하기 쉽지 않은 목표를 말해요. 수치화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목표 치환 능력은 이 미지의 목표 혹은 예측 가능한 목표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잘 치환하는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막연하게 돈 많이 벌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많이의 기준이 뭔지, 언제까지 벌 것인지, 또 어떤 방법을 통해 벌 것인지, 그 방법은 얼마나 검증된 것인지 등 아주 구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목표로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목표 행동, 대조 및 조절 능력은 무엇일까요? 목표 치환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는 것이라면 이 능력은 그 목적지를 향해 내가 맞게 잘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목표에 맞는지 실시간으로 비교하고 목표와 다르면 즉시 방향을 수정하는 능력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행동입니다. 우리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자동화되고 어떻게 바꾸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행동하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행동에도 역시 4분면이 존재합니다. 이 4분면 위에는 의식적인 생각, 무의식적인 생각, 의식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행동이 있어요. 어떤 조합으로 우리가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 매일 걷기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를 선택하는 것은 의식적인 생각 플러스 의식적인 행동이 조합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반면 다이어트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습관적으로 과장 봉지를 뜯고 먹는 행동은 의식적인 생각 플러스 무의식적인 행동 조합의 결과입니다. 결국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행동이든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이든 다 이 네 가지 조합을 통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생각하면 내가 나를 이해하기도 쉬워지고 또 나쁜 습관을 고치기도 쉬워져요. 각 능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앞으로 다른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행동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지금 내 행동이 목표와 맞는 방향인지 끊임없이 대조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 삶의 주도권 되찾기를 위한 두 번째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바로 자기이해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느냐인 거죠. 이 부분이 나 사용 설명서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4분면이 다른 능력들 중 가장 개인차가 심한 능력인 거죠. 즉 사람마다 다 다른 사용 설명서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이 자기이해 능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이에요. 자기이해 리스트 하면 흔히 떠오르는 가치관, 강점, 약점, 성향, 성격, 기질과 선호 같은 키워드를 떠올리실 텐데요. 이와 함께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바로 스트레스 트리거, 회복 자원, 라이프 스타일 리듬, 장기 목표와 방향성, 취약 감정, 도파민 리스트 등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중요성이 와닿진 않지만 알고 보면 우리 삶을 충분히 쥐고 흔들 정도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자기이해 능력은 나머지 네 가지 능력에 모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들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다시 말해 이 능력이 탄탄하지 않으면 다른 네 가지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네 번째,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감정 조절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행동의 80에서 90%를 결정하는 게 바로 감정인 거? 이건 수많은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즉, 감정은 화가 난다, 슬프다, 불안하다 같은 단순한 기분 상태를 넘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넓은 범주예요. 우리가 작심삼일을 하게 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포기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이 감정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제약, 외부적인 변수나 통제로 인한 포기보다 막연히 불안해서, 막막해서,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처럼 감정적인 이유로 목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이 곧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생 낭비하지 않는 자기 객관화 방법의 마지막 능력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한마디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복기력이에요. 내가 목표를 위한 실행을 지속하다가 멈췄을 때 그 멈춤의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나아가게 하는 힘이죠. 이 능력은 이 4분면 위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항상 tum찰을 하고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 이 4분면 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왜 무너졌지? 내가 왜 멈췄지를 분석하다 보면 목표 치환 능력 위에서는 내 목표가 너무 과했나? 하고 점검할 수 있고 목표 행동 대조 및 조절 능력 위에서는 내가 이런 방향으로 행동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행동해서 내가 동기가 떨어졌네? 라고 점검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 이해 능력 위에서는 나는 이런 성향의 사람인데 지금 이 일이 나랑 안 맞구나? 하면서 점검할 수 있고요. 감정 조절 능력 위에서는 내가 무너진 원인이 결국 이 감정 때문이었네? 하면서 분석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4분면 위를 자유자재로 돌아다니면서 원인이 어딘지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해결 과정에는 피드백과 선택, 이 두 가지 과정이 중요해요.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인지, 다음번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빠르게 피드백하고 즉시 수정할 수 있는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회복 탄력성 능력의 포인트는 이 즉시라는 단어의 포인트가 있어요. 이 능력을 즉시 사용하지 않고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자칫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 부분이 문제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 라고 피드백, 수정행동 선택까지의 텀이 짧아야 하는데 그게 길어지게 되면 아, 이게 문제면 이것도 문제인데? 그럼 이것도 문제잖아? 하면서 선택 미루기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정말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실행을 미루기 위해 쓸데없는 파이치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구분해내는 능력 역시 회복 탄력성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능력을 활용하면 정말 인생 난이도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아,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아, 난 왜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이 4분면을 펼치고 돌아다니면서 원인을 찾고 해결하면 되거든요. 새로 산 전자제품이 먹통일 때 사용 설명서를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듯 우리는 이 4분면을 떠올리면서 아, 여기가 문제네. 아,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다른 행동을 했구나 하면서 인생 주도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기 객관화 방법은 정말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처럼 한 번에 짠 하고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남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 만들고 나면 인생 난이도가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사용 설명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야기들을 공유하려고 해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